이제 프리미어리그도 공식적으로 6라운드만 남았고 챔피언스리그도 곧 8강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리그는 한 달 반, 챔스도 2달 정도 후면 끝나는데 그 뒤인 6월에는 다시 A매치가 있죠. 계속 진행 중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경기로 6월 6일에는 싱가포르로 원정 경기를 떠나고 6월 11일에는 홈에서 중국과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지난 3월 있었던 태국과의 2연전에서는 황선홍 올림픽 대표팀 감독이 임시로 지휘봉을 잡아서 그래도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사실 한국의 홈에서, 그것도 서울 상암 경기장에서 FIFA 랭킹 101위의 태국과 1대1로 비겼다는 것 자체가 매우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곧바로 5일 뒤에 태국 원정을 가서 3대 0으로 완승을 거두면서 체면 치레는 했지만 단순히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달 초에 새롭게 업데이트된 FIFA 랭킹에서 한국의 순위가 한 단계 떨어지면서 23위가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지난 2월에는 어쨌든 아시안컵 4강에 진출해서인지 순위가 22위까지 올라갔었는데 태국전 이후에 힘겹게 올린 랭킹이 그냥 날아갔죠. 한국이 패배한 것도 아니고 1대1로 비겼는데 점수가 깎였다는 게 한편으로는 억울한 기분이지만 그만큼 제3자 입장에서 보는 한국과 태국의 격차는 100점 100승을 하는 게 당연한 수준이라는 얘기입니다. 상암 경기장의 잔디가 태국보다 상태가 안 좋다는 둥 핑계를 대려면 얼마든지 될 수 있겠지만 22위 한국이 101위의 태국과 졸전을 펼친 끝에 홈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한 건 팩트잖아요. 이런저런 말을 더 붙일수록 더 굴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황선홍 임시 감독 체제가 만족스러웠다는 평가를 한다면 그건 거짓말이고요. 그나마 임시 감독이었기 때문에 넘어간 거지 정식 감독이 태국과의 홈경기에서 무승부였다? 곧바로 사퇴 요구가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오는 6월에 만나는 싱가포르의 경우는 태국보다도 순위가 낮은 155위다 보니까 만약 싱가포르 원정에서 또 무승부라도 하면 연속으로 FIFA 랭킹이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참나. 이런 걱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현 한국 축구 대표팀의 상황이 정상이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드러내는 점인데요. 차기 대표팀 감독직에 어떻게든 확정 지어야 이 혼란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이상한 사기꾼을 감독으로 선임하면서 이런 사태를 만든 장본인인 정 회장 및 임원들은 아직까지도 입을 싹 닫고 모른 척을 하고 있지만 많은 국민들은 범인이 누군지 알면서도 대표팀을 위해 참고 있다는 걸 잊지 말길 바랍니다. 현재 전력강화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혜성 위원장은 지난 2일에 차기 감독 선임 상황을 공유했는데 국내 및 해외 지도자를 두고 3시간 동안 진행된 5차 회의를 통해 32명의 후보자 가운데 총 11명을 감독 후보로 추렸다. 국내 4명, 국외 7명이다. 11명의 지도군을 심층 면접을 통해 추려 나갈 것이다. 최대한 5월 초중순까지는 감독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면서 감독 후보군을 11명까지 압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면면을 다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가장 중요한 방향성에 대해서는 대한축구협회에서 가지고 가는 기술과 철학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감독 대상과 소통하며 충분히 전달하고 그에 맞는 답을 갖고 가장 적합한 분을 선임할 생각을 갖고 있다라면서 다소 의아한 답변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보여준 대한축구협회의 모습에서는 어떠한 기술과 철학이 보이지 않았잖아요. 막말로 클린스만도 그 협회 기술과 철학에 의해 자기 멋대로 꽂은 감독 아니었나요? 저 말의 속뜻은 자기 주장이 강하지 않고 협회가 시키는 대로 말 잘 듣는 감독을 원한다, 이렇게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지도자들의 경우에는 현지 K리그 감독들이 후보에 올라있다고 하면서 시즌 중에 차출될 수 있다고도 했죠. 국가대표팀 코치로 역할을 할 때 생각을 해보면 국가대표팀이라는 것은 한국 축구를 위한 것이다. 굉장히 큰 영예스러운 자리다라면서 애국심이나 영광을 강조했습니다. 이후 많은 언론들의 취재에 의하면 가장 많이 거론되는 국내 감독 4인의 명단은 황선홍, 홍명보, 김기동, 이정효인데요. 황선홍 감독은 올림픽 대표팀을 맡고 있고 홍명보 감독은 현 울산 HDFC를 지휘 중입니다. 김기동 감독은 FC 서울, 이정효 감독은 광주 FC의 현직 감독을 모두 맡고 있고요. 거론되고 있는 4명의 국내 지도자들이 전부 이미 직장에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중 누군가를 강제로 대표팀 감독에 앉히면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황선홍 감독의 경우 U23 대표팀이 본업인데 당장 4월에 U23 아시안컵에 출전해서 3위 안에 들어야만 파리 올림픽에 직행합니다. 황선홍 감독은 이제
U23 대표팀에 집중해야죠. 네. 울산의 홍명보 감독은 K리그 2연패를 하면서 울산을 한국 최강팀으로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감독은 작년 12월에 FC 서울에 부임해서 이제 서울에서 첫 시즌을 보내고 있고, 이종효 감독 역시 작년 12월에 재계약을 맺고 광주 FC를 이끌고 있는 감독입니다. 계약을 한 지 반년도 되지 않은 감독들을 또 일방적으로 차출해 가는 건 한국 축구 발전에 아무 도움이 안 될 거라는 건 뭐 너무 당연하잖아요. 네. 결국 남은 건 외국인 감독들인데 마음에 걸리는 건 그들의 비싼 연봉입니다. 이미 클린스만에게 쓴맛을 봤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외국인 감독 측에서 먼저 몸이 달아서 한국 감독직에 엄청난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는데요. 과거 FC 서울을 지휘했던 기네슈 감독이 가장 적극적인 2명의 감독 중 1명입니다. 그때 이청용과 기성용을 발굴한 장본인이고, 여기에 박주영까지 유럽 리그로 진출시키면서 FC 서울 팬들에게는 여전히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이미지가 좋은 감독입니다. K리그 시절 보여준 축구는 빠른 템포의 패스로 공격적인 축구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확실히 한국과도 잘 맞을 것 같고요. 어떤 외국인 감독이 오더라도 기네슈 감독만큼 한국 축구를 잘 아는 감독은 없을 겁니다. 다만 나이가 현재 만 71세로 노령이고, 실제 월드컵이 개막할 때는 74세가 되다 보니까 현실적인 건강 문제가 좀 염려됩니다. 기네슈 감독은 직접 한국의 KBS와 연락해서 최근 화상 인터뷰까지 했는데, 은퇴를 앞둔 마지막 커리어 3년 동안을 한국에서 보내고 싶다는 희망을 표현했습니다. 3년 동안 대한민국을 경험했다. 많은 추억과 경험을 한 곳이다. 앞으로 딱 3년 정도만 더 감독을 하려고 하는데, 이왕이면 한국에서 마무리하고 싶다라면서 축구협회에 직접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죠. 또 한 명의 강력한 후보는 르나르 감독입니다. 현재 프랑스 여자 대표팀을 지휘하고 있는데, 2022 카타르 월드컵 때는 사우디의 감독을 맡아서 조별리그에서 아르헨티나를 잡았던 인물인데요. 당시 사우디에서 받던 연봉은 17억 정도로 클린스만보다 더 쌉니다. 현재 프랑스 여자 대표팀에서 받는 연봉은 그보다 훨씬 싼 5억 8천만 원 정도로, 최근에 밝혀진 조건은 본인 외에 코치 1명까지 세트로 부임한 조건인데, 2명의 연봉을 합쳐도 클린스만보다 적다고 하니까 합리적이죠. 게다가 갑자기 한국 대표팀에 관심을 표한 게 아니라 과거 2018년에도 한국행을 추진했지만 거액의 위약금이 발생할 상황이라 무산됐다 보니까 확실히 한국에 대한 비전은 있는 듯합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대표팀과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을 함께하고 싶다. 현재 여러 팀이 감사하게도 관심을 보내주고 있는데 내 최우선 순위는 한국 대표팀이다 라면서 아주 진한 러브콜까지 보냈고요. 다만 한 가지 걸리는 점은 현 프랑스 여자 대표팀과 올 8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다는 건데, 그러면 다가오는 6월 A매치 2경기도 임시 감독 체제로 치러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88위 중국, 155위 싱가포르 역시 지금 한국의 전력이면 임시 감독이 와도 무난하게 승리할 수 있는 수준인 것도 사실이죠. 2012년과 2015년에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서 2번이나 우승을 경험했다는 점도 르나르 감독에게 굉장한 플러스 요소인데요. 이 감독 괜찮아 보이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